자, 연습 문제. 필수 예제. 연습 문제 하는구나. 필수 예제 14번 풀이부터 해보자. 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 자, 끊어야겠죠? 일단 대상자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두 명의 후보를 일단 A, B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6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각각 합니다. 그러면 6명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1, 2, 3, 4, 5, 6 이렇게 선택하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 무기명 투표. 여러분, 무기명 투표 뭔지 아세요? 그죠? 무기명 투표. 뭔지 아시죠?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저 누구 찍었는데요? 말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유권자들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유권자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 단지 유권자들은 총 6명이니까 투표한 인원 수가 총 6명인 거야. 개수죠. 그죠? 이때 6은 그래서 유권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총 개수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무효표나 기권자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한테 투표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 B에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총 6명은 투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총 받은 투표 인원수는 6장이죠. A가 몇 장을 받았는지 모르고요. B가 몇 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합치면 6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지? 이 말은 아까 똑같은 거지. 주머니에 여기 A가 공이 많이 들어가 있고 B가 공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랜덤으로 6개를 뽑아낸다. 이런 느낌이야. 뽑아낸다. 됐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는 거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되지. 그죠?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내가 A를 찍었으면 다른 A를 못 찍는 게 아니잖아. 또 찍고 또 찍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7C 6이니까 7C1로 바꾸겠지. 그래서 답은 7가지다 라고 말하시면 되죠.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 필수 예제 15번을 보자. 자,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이러면 대상자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림도 그리시고요. 구체화 시키세요. 자, 빨간 공을 편의상 그냥 R이라 해보자. 레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노랑은 옐로우니까 이렇게 쓸게. Y. 그 다음에 파란색은 블루니까 B를 씁시다. 자, 여기에서 6개의 공을 꺼내면 됩니다. 6개의 공을. 자, 여기서 6개의 공을 꺼내. 6개의 공을 꺼내면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분명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 자, 이 문제는 요게 특별한 사건이구나. 이 사건을 해결해야 돼. 1개씩 포함하면 돼. 적어도 1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를 열어서 1개를 골라주면 되죠. 야,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골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대상자 중에 6개 중에서 정해진 거지.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노랑, 하나는 파랑 이렇게 골라진 거야. 몇 개만 더 골라주면 되지? 내가 3개만 더 골라주면 되죠. 그치? 3개만 더 골라주면 돼. 용의자를 보세요. 이제 없어졌다 얘는. 실제 우리가 용의자를 보면 빨간색이 3개, 노란색이 3개, 파란색이 3개야. 그럼 내가 3개를 고르다 보면은 랜덤으로 뽑는 거죠. 그죠? 랜덤으로. 맞지? 랜덤으로. 뭐가 나올 줄 몰라.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파란색 이 3개를 가지고 내가 랜덤으로 몇 개만 골라주는데 3개를 골라주니까 3H3이야. 이걸 다 합쳐가지고 선생님 이거 다 합치니까 9개잖아요. 9H3 아니에요? 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요. 무슨 말인지 되죠? 9H3이야. 될 수가 없는 거지. 서로 다른 9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3개가 있는 거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공이 충분히 많이 있어서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H3 그러면은 뭐 요 녀석은 합치니까 6이니까 하나 빼면 5C3이 되겠다. 그치? 5C3은 5C랑 같고 계산하면 10이 나오실 거예요. 뭐 10은 중요한 건,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항의 개수를 문제가 나왔어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에 전개했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물어봤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불편한 건 전개하였을 때 했는데 갑자기 5제곱이요? 언제 다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전개의 기본은요, 여러분. 전개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구상부터 하는 거잖아. 일단 갈로가 5개 있어야지. 5제곱이니까. 갈로가 5개 있다. 이렇게 구상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요거 5제곱 가지고 요런 생각을 먼저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안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있을 거고 여기도 x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y 플러스 z. 아이고 길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만하지? x 플러스 y 플러스 z 여기까지 됐죠? 5제곱이다. 이때 얘를 전개했을 때 두 번째 생각. 전개했을 때 하트 빙팅 땅똥 별 2개 하자. 전개했을 때 선생님 전개 어떻게 하는 거야? 전개 여러분 전개 그냥 곱하면 되지. 첫 번째 갈로에서 아무거나 하나 곱해서 다음 거 곱하고 두 번째 갈로에서 또 곱하고 세 번째 갈로에서 아무거나 또 하나 곱하고 네 번째 갈로에서 아무거나 하나 또 곱해서 다섯 번째까지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고. 곱하고 총 몇 번을 곱했냐면 5번을 곱했어요.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5차항이 나오겠지. 무조건 5차식이 될 거야. 맞죠? 5차식이 될 거야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그 5차식이 미지수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x, y, z로 되어 있어. 그죠? 구성될 거야. 여기까지 되십니까? 무조건 5차식이 될 건데 x, y, z로만 구성이 될 거야. 그러면 x가 몇 번 들어가요? y가 몇 번 들어가요? z가 몇 번 들어가요? 알 수 없죠. x, y, z가 각각 몇 번 들어갈까? 몰라. 이렇게 된 거야.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 5차식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걸 쭉 전개하면 결국 x,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 꼴로 분명히 생길 거야. 그치? 근데 a랑 b랑 c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5차식이 돼야 되니까. 그죠? 얘는 는 5가 될 거야. 그치? a가 몇 번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총 횟수는 b가 몇 번 나올지 모르지만 총 5번은 나와야 돼. 근데 a일지 b일지 c일지 구분 지어야 되잖아요. 구분선은 2개. 그러니까 얘는 7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5팩토리얼 계속 풀이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계속 하고 있어요. 개념이 어떨 때는 이게 쉽고 저게 쉽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얘는 이쁘게 쓰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해서 5개를 뽑는 경우가 같다. 합치면 8이니까 7C5고요. 7C5니까 7C2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요거 생각해 보시고. 조금 어려운 문제네. 자, 필수예제 17번은요. 이거는 정말 이 발상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필수예제 17번부터 해서 여기 파트에 있는 문제들 되게 중요해. 밑에 있는 유제도 물론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계시겠지만 반드시 유제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다. 자, 여기서 이 표현부터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그랬어요. 자, 의미 아닌 정수라는 녀석은 최소값이 0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x랑 y랑 z는 0 이상의 정수야.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자. 총 10개를 가져와야 돼. 주머니에 x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y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z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주머니에 물론 당연히 개수는 동일하고 나올 확률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랜덤으로 몇 개를 뽑겠다고? 10개를 뽑겠다고. 이렇게.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구분 지어야 돼. x랑 y랑 z니까 구분선은 2개. 그러면 얘는 12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10팩토리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이쁘게 바로 이해를 했다.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해서 10개를 뽑으면 되겠네. 어차피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총 횟수는 10가지니까. 그죠? 그러면 합치면 13이니까 하나 빼면 12 컨비네이션 10이니까 12 컨비네이션 2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근데 여기가 또 중요하다. 양의 정수의 개수? 양의 정수의 개수? 양의 정수? 자, 양의 정수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x는 1 이상이고 y도 1 이상이고 z도 1 이상입니다. 그지?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예? 그런데 우리 이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어. 여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되도록. 되게 중요하거든. 한 개씩은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는 들어가야 돼. 17번. 정수해. 양의 정수해의 개수. 양의 정수는 최소한 1부터 출발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문제는 발상을 내려. 주머니를 열어. x가 쫙 있고 y가 쫙 있고 z가 쫙 있는데 양의 정수해니까 x가 최소한 1은 들어가야 되잖아. 한 번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를 골라와. y도 골라와. z도 골라와.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총 10개를 골라와야 되잖아. 근데 이미 x랑 y랑 z를 하나씩 골라온 거야. 야, 골라와. x랑 y랑 z를 하나씩 골라와. 그러면 남는 게 몇 가지를 더 골라야 돼요? 우리 총 7개를 더 골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x랑 y랑 z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해서 이제 몇 개만 고르는데 7개를 랜덤으로 골라주면 돼. 이게 생각으로 푼 거야. 근데 생각으로만 맨날 풀면 불안해지잖아. 그래서 아름답게 한번 풀어볼게.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인데 얘가 최소한 1부터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하나 고르고, 잘 들으세요. 하나 고르고 x가 몇 개 나오는지 몰라요. A. y 마찬가지. 하나 고르고 y가 몇 개 나오는지 몰라요. B. z를 하나 고르고 z가 몇 개 나올지 몰라요. 랜덤으로 C. 자, 이때 생각 중요한 거. A, B, C는 얼마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까? 0부터 출발할 수 있죠. 한 개 고르고 나면 X를 꼭 고를 필요는 없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가 중복조합을 풀 때 핵심은 중복조합은 0부터 출발해야 돼. 걔가 안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공식 막 외우고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중복조합 문제는. 중복조합은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중복조합이 성립하려면 모든 서로 다른 대상자들이 랜덤으로 나와야 돼. 랜덤으로 뽑혀. 한다. 랜덤으로 뽑혀야 한다? 랜덤으로 뽑힌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0부터 빵개 나올 수 있다. 빵개 나올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랜덤으로 뽑힌다. 랜덤으로 뽑히고 있다라는 거는 0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안 나올 수도 있어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얘를 다 더했더니 얼마가 돼? 10이 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넘어가면 7이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니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고른다. 풀이는 똑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식으로 이쁘게 푸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필수예제 17번 정말 중요하다. 필수예제 17번은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필수예제 17번과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유형에 대해서 정말. 자, 이걸 정말 잘 해두셔야 이쪽 걸 할 수 있는 거야. 필수예제 18번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18번 많이 어렵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일단 조건을 잘 살펴보시면 의미 아닌 이랬습니다. 의미 아니니까 누구부터 출발해? 0부터 출발하겠지. 0부터. 그러니까 0부터 출발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자, 조건부터 봅시다.
가조건보다 나조건이 먼저 딱 보여야 돼요.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다. 의미하는 정수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봤을 때는 나조건 보면 4H 10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죠? 근데 이거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뺏긴 거거든, 이거. 이 문제. A, B, C, D 중 0은 2개다. 0은 2개만 쓸 수 있대. 0은 2개. 근데 그 0이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A, B, C, D 중 0은 2개 사용한다. 이게 지금 주 핵심 아니겠어? 주번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A, B, C, D 중에서 야, 너네 우리 가슴에 숫자판을 단다고 생각해봐요. 숫자판을 다는데 A, B, C, D 총 4명이 숫자판을 붙일 거야. 합쳐서 10이 나오게. 근데 우리 4명 중에 2명은 0이라는 숫자판을 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일단 0을 받을 아이 2개를 정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A랑 D를 정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0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 다음 상황은 B 플러스 C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돼요. 아, 선생님 B 플러스 C가 10이면 저 이거 알죠? 2H 1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틀립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틀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중복접을 사용하면은 걔가 0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A랑 D가 0이라면 B와 C는 0일 수가 없는 거죠. 두 개를 우리가 0을 붙이면 이제 0을 못 쓰는 거잖아요. 0은 2개밖에 없다 했으니까. 그래서 알 텐데 B와 C는 0일을 사용할 수 없는 의미하는 정수니까 1부터 출발할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X, B는 1개 고르고 C는 또 마찬가지 1개 고르고 Y는 10. 따라서 X 플러스 Y는 8이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8개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곱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꽤나 어려운 풀인데 이 문제. 자, 여기서 함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함정. 0이 2개 뿐이다? 그럼 0을 2개 쓰고 나면 나머지는 0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연수가 될 것이다. 1개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 필수제 18번은 함정이 있는 문제고요.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문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자, 마지막에 19번인데 19번은 뭐 단골이죠. 함수의 개수. 심화 개념으로 정말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두셔야 돼요. 중복조합은 벌써 유형이 되게 많지. 일단 자연수 또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거, 또 부동식도 있거든요. 부동식 가지고 푸는 거, 그 다음에 함수 개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자, 함수 개수는 꽤나 어려운데요. 일단 함수의 정의가 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함수에서 함수의 대형이지. 함수의 대형. 대형은 그냥 연결시켜 주는 걸 대형이라 하죠. 대형. 함수의 대형의 조건.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에 반드시 한 번만 대응되어야 된다. 이게 함수의 기본 조건이죠. 함수 대응의 조건. 무슨 말이냐? 여기 손님이 왔어. 여기 X가 손님이야. 1번, 2번, 3번 손님이 있고 여기 Y가 뭐 메뉴판이라고 합시다. 여기 뭐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쓸게요. 자, X에서 Y로 대응시켜 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손님이 만약에 A라는 메뉴를 먹었어요. 두 번째 손님은 만약에 C라는 메뉴를 먹었는데 3번 손님이 E 메뉴랑 B 메뉴를 동시에 시키면 안 돼요. 함수에서는. 대응은 시킨 거야. 3번 손님 뭐 드시겠어요? 저 B 메뉴랑 E 주세요. 이러면 괜찮아. 대응시켜줬잖아. 연결시켜줬잖아. 그런데 3번 손님 B랑 E 주세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지 않아. 반드시 한 번만 대응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되는 거야. 또 반대로 3번 손님 뭐 드시겠어요? 저는 그냥 물만 주세요. 저는 그냥 물만 먹고 집에 갈게요.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되잖아요. 무조건 한 번은 반드시 대응돼야 된다. 됐나요?
이게 우리가 함수인 거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1대1 대응. 자, 함수 중에 하나지.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어떤 거냐면 정의역 원소가 있어.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원소가 대응한 함수값, 뭐 치역이라고 하기도 하죠. 함수값, 다른 말로 치역. 서로 달라야 한다. 이게 1대1 대응의 그냥 정의죠. 글로만 보면.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 마찬가지 원소를 한번 줘보자. 1, 2, 3, 4 이렇게 해보래. 여기는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친구가 C를 찍었어요. 그러면 2번 친구는 서로 다른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번 친구는 A나 아니면 B나 아니면 D한테 가야 돼. 다른 친구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번 애가 A를 찍었잖아. 그러면 3번 애는 당연히 누굴 가야 돼? B나 D밖에 갈 수가 없다. 이게 1대1 대응의 개념이야. 됐지? 여기까지.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일단 기본 개념은 아니까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 2, 3, 4, 5, 6, 7인데, 자, 함수를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첫 번째. 그러면 1이 찍을 수 있는 게 몇 군데? 4군데. 2도 몇 군데? 4군데고 3도 4군데야. 이 정의역의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군데.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군데.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군데. 그럼 곱하니까 답이 나오겠지. 자, 그런데 1번. 뭐라 그랬냐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정의역이 서로 다른 두 원소죠. 정의역이 서로 다른 두 원소가 있다면 그 함수값도 서로 다른 곳에 가라 라는 말이야. 이게 아우 겁나 복잡하지, 그죠? 이 1번 녀석은 결국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을 설명한 식이야. 자, 정의역이 서로 다른 두 원소, 서로 다르잖아. 같지 않다, 다르다는 말이지. 정의역이. 그러면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한다. 서로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라는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그렇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4가지야. 근데 1이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 2는 당연히 걔를 뺀 나머지를 선택해야 되고, 3도 마찬가지 빼고 나머지를 선택해야 돼. 그죠?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야.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자, 요게 조금 불편하네요. x1보다 x2가 크다. 그러면 f1보다 f2의 함수값이 크대.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무시무시. 다 지우고 갈게. 자, 정말 무시한 걸 하는 거지. 무시무시한 거. 2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데요, 선생님? 정역의 원소의 크기와 함수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크기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에? 그게 무슨 말이야? 크기가 정해지면 순서가 정해졌다고? 크기가 정해지면 순서가 정해졌다고? 자, 봐봐. 여러분이 뭐 시합을 했어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가 시합을 했는데,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야. 그리고 여기 상금이 정해져 있어. 상금인데 그만 뭐랬지?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10만원,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뭐 10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 1000만원 아니구나. 만원이구나. 10원, 뭐 100원, 1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1등을 한 이 친구에겐 누구를 주고요? 1000만원 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2등을 하게 되면 이 친구한테 뭘 주기로 되어 있고, 100만원 주기로 되어 있고, 3등한테 10만원 주기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한 번 더.
자, 여러분이 키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서 있고 B라는 친구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더 크죠? 그런데 가방이 요만한 가방이 있고 가방이 이만한 가방이 있어요. 키 큰 아이에겐 키 큰 가방을 주고 키 작은 아이에게는 키 작은 가방을 주겠다. 정해져 있는 거야. 마음대로 가방을 자리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리를 바꿀 수 없으니까 순서가 없는 거야. 배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조합이 되는 거야. 자, 어디 때문에 조합이 됐다고?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래요. 자, X에서 1, 2, 3이 있어. Y가 있는데 여기 4, 5, 6, 7이 있는데 우와, 4, 5, 6, 7 이렇게 있대. 자, 1, 2, 3에서 4, 5, 6, 7로 쭈앙 하고 연결된대요. 그런데 무조건 큰 놈한테 간대. 자,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 1이 6을 찍을 수가 없겠죠. 2가 7한테 가면 3이 갈 데가 없으니까 1은 4나 5나 이런 데 가야 돼. 근데 이걸 언제 이렇게 다 생각하냐고. 그치? 자, 보자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4개의 정역이야, 공역이야? 공역이야, 그지? 공역의 원소. 이 공역의 원소 중에서 아무거나 4개 중에서 랜덤으로 3개를 골라줘. 뽑기만 해달라고. 자, 한번 뽑아보세요. 뽑으셔. 뽑아주세요. 좋아. 4하고 6하고 7을 골랐잖아.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 4는 제일 작은 애랑 두 번째 애는 두 번째 애랑 제일 큰 애는 큰 애랑 연결시켜 주겠다고. 연결은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해준 거야. 배열은 정해져 있어. 순서는 정해져 있어. 배열은 하지마. 나열은 하지마. 뽑기만 해줘 라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연결시켜 줄 테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볼까요? 3번을 보면 이제 3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하다, 그지? 솔직히. 3번 얘가 제일 중요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 3번이야. 사실 1번, 2번 시험 날 확률 거의 없어요. 3번을 배우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 보시면 되지. 자, 3번을 보시면 위에 거랑 차이를 보자. 2번하고 차이점 뭐지? 여기 등호가 붙어 있어. 등호가 있는데요. 이 도대체 등호는 뭡니까? 등호는 뭡니까, 여러분? 같을 수도 있다. 그죠? 같을 수도 있다. 아, 이 등호? 같을 수도 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있다? 같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뽑기를 할 거야.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서로 다른 공역 원소 4, 5, 6, 7인데 거기서 몇 개를 고를 거야? 3개를 골라주면 연결은 촉촉촉 해주겠대. 4개를 뽑기는 하는데 같을 수도 있다? 중복이 가능하다. 선생님 또 무슨 소리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지? 좀 너무하다. 맞다. 다시 보자. 그러면 찡 이렇게 있어. x가 팡 있어. y가 있는데 y가 찡 있어. 자,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4, 5, 6, 7이 있어요. 4개 중에서 여기 4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를 고를 거야. 여기 4개 중에서. 그런데 어떻게 고를 수 있냐면 4, 4, 7 이렇게 골라도 돼. 그러면 4, 4, 7 이렇게 되는 거야. 하하, 이해되시겠니? 그 다음 내가 5, 6, 6을 고르면 어떻게 돼요? 5, 6, 6 이렇게 되는 거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 맞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맞는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중복해서 골라도 된다고. 선생님 그러면 7, 7, 7도 골라도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 7, 7, 7 고르면 돼. 됐니? 좀 어렵다. 여기 파트는 함수의 개수 파트는 좀 진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확인 체크 다 모든 문제 확인 체크를 다 풀어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도전하는 걸로 오늘 할게요. 네,